개인 투자자들이 실탄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 두 자문력은 어떤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보실까요? 네,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를 좀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제약 바이오도 물론 좋지만 네. 이제 예탁금 100조 원 시대 저는 이제 화장품 섹터를 조금 더 이제 주목해 주셔라 이렇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박상훈 자문역은 제약 바이오 섹터를 그리고 김지연 자문역은 화장품 섹터 짚어보자고 제시해 주셨는데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이오 대장주였던 알테오젠이 1위 자리를 내어줬고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에 이런 훈풍이 전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리가켄 바이오, HLB 역시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바이오 섹터의 대장주이기도 한 이 종목들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ABL 바이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둘 다 이제 근본적인 기술의 문제는 좀 없었는데요. 대외적인 변수가 좀 작용했다고 좀 판단해서 상승 흐름이 좀 붕괴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이제 높은 이제 대형주들은 이제 급등주랑 좀 다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고점에서 등락이 좀 반복되는 그러니까 횡보하는 흐름이 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좀 꺾이기 때문에 지금 모습만 보고서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단기 하락률은 절대 낮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24%대 폭락이 좀 나왔었고요. 그런데 주가가 2년 내에 걸쳐서 이제 4배에서 5배 이상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셔야지 며칠이라는 짧은 시간의 흐름만으로 대형주를 분석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상승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 시장을 보다 보면 단순히 약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매일같이 혁신적인 신기술이 쏟아지거든요. 두 자문역은 어떤 기술에 주목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지금 제약 바이오 중심이 되는 기술은 이 비만 치료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매출과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비만 치료제 말고도 이제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주목해야 될 이 기술이 하나 더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게 오가노이드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가노이드는 쉽게 말해서 사람 장기를 아주 좀 작게 만들어서 실험실에서 좀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을 개발할 때 사람 몸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훨씬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 실험보다 현실에 좀 가깝고 이 실패 확률도 좀 줄일 수 있는 기술이죠. 이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기업은 이제 로키드 헬스케어랑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인데요. 로키드 헬스케어는 재생치료 쪽에서 이미 실제 환자 치료와 이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단계이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이 오가노이드를 활용해서 이 신약 평가와 재생치료로 좀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비만 치료제처럼 이제 바로 좀 숫자가 이렇게 찍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의료가 더 정밀해지는 방향에서는 결국 이제 분명히 좀 필요한 기술이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단기보다는 이 미래 기술력 관점에서 같이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ADC 항체 약물 접합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 안에 이제 차세대 링커 기술이라고 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세포 안에서 정확하게 약물을 좀 방출시켜서 정상 세포를 좀 건드리지 않고 치료를 좀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링커 기술이 좀 불안정하면은 부작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이제 레고캔 바이오가 이제 글로벌 톱 수준의 클리버블 링커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듀얼 페이로드라고 해서 멀티 ADC 기술도 좀 부각이 좀 되는데요. 암이 약물에 대한 내성을 갖지 못하도록 서로 다른 이제 자궁 기전 두 개를 좀 결합하는 기술인데 관련주로는 GI 이노베이션이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DC의 높은 생산 난이도를 좀 상업화시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ADC 항체 약물 접합체를 통해서 이제 불치병이라는 암을 좀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좀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부터 ADC 시장까지 바이오 시장 안에서도 주목해야 할 기술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박상훈 자문역의 1%의 시선으로 보는 바이오 시선 고정주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시선 고정주는 오직 투자앵글 카카오톡 채널에서 단독 공개합니다. 투자앵글 네 글자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 후 친구 추가해주시면 되는데요. 시선 고정주를 알아보기 전에 바이오 관심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주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관심주는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아, 대장주.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이 이제 기회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이제 GSK에게 ALT B4 기술을 좀 이전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조 단위 수준의 기술료를 좀 받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좀 모았었죠. 그렇지만 이제 공식 계약 규모가 4,200억 원 수준으로 기대에 좀 못 미치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머크사에게서 받게 되는 면역 항암제 키타루다 SC에 대한 로열티가 4에서 5%대 수준이 아니라 2%대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실망감으로 좀 다가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치가 이제 알테오제에 대해서 정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좀 임의적으로 좀 추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과도한 기대감이 불러온 단기적 하락 흐름이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뭐 기술 이전도 했고요. 로열티도 이제 수령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하락할 요소가 전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급락 이후에 기관의 이제 금융투자와 사모펀드에서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좀 늘려가면서 빠르게 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만큼 50만 원대 평균 주가까지 회복하는 거는 뭐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도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뭐 쉽게 하락을 하는 기업이 아닌 만큼 이제 35만 원대까지 주가가 좀 다시 밀린다면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이 있을지언정 56만 원대 신고가를 뛰어넘는 모습 다시 한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첫 번째 관심주로 알테오젠 선정하셨는데요. 최근 주가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호재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 전략 35만 원 선에서의 추가 매수와 함께 전고점을 뛰어넘는 신고가 랠리까지 알테오젠의 부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관심주는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관심주는 젠백스입니다. 네, 지난 6월부터 이제 지속적인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받았었고 작년부터 그리고 1월 14일 날 네덜란드 의과대학과 함께 루게릭병 치료제 GV1001에 대한 이제 유럽 임상 실험에 좀 돌입한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급반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 루게릭병은 이제 난치성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서 치료법이 자체가 좀 없는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점성이 좀 예상이 되고요. 2023년 시장 규모가 6억 6,700억 달러에서 2023년까지 9억 8,800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이제 상향되는 전망치들이 좀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유병자가 약 27만 명대로 환자 수가 이제 많은 편은 아닌데요. 희귀 질환에 대한 성격과 장기적인 투약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신약에 대한 약가 상승 때문에 시장의 규모가 이제 점진적으로 좀 확대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개별적인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장점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작년 6월 이후에 이제 반등 한 번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지금 68%대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 일상에 좀 돌입하면서 역시나 이제 기관계 수급이 급격하게 좀 증가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을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손실을 보던 외국인 투자자가 이번 상승을 좀 기회 삼아서 매도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봉상 이제 121선이 한 차례 좀 이탈되는 모습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61선이 이제 32,000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한다면 역시나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보유 수량을 늘리시는 전략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임상 1상의 경우에는 목표값을 굉장히 좀 낮게 설정을 합니다. 웬만하면 성공하도록 좀 이제 낮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좀 신약도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지가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이상이 또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연내 결과 발표까지도 이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박상훈 자문역이 선택한 제약바이오 두 번째 관심주는 젠백스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선 고정주를 확인할 순서인데요. 두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과 대응 전략은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선 고정주 궁금하시다면 투자앵글 네 글자를 카톡 채널에서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박상훈 자문역 시선 고정주 힌트 주시죠. 네, 오늘의 시선 고정주 힌트는 일단은 뭐 차바이오텍과 차병원 계열사라는 점을 힌트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차바이오텍이 이제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좀 성공을 했고요. 전략적 파트너들이 지분을 참여하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입장인데 면역 항암제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커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타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사에 대한 이제 과도한 주가 상승 때문에 기대감은 이제 자사주 쪽으로 자회사 쪽으로 이제 양분될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시선 고정주로 좀 선별해봤습니다. 그 LG 쪽에서 차바이오텍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뉴스까지는 봤는데
이 종목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생각나는 기업 있으세요? 네, 얘기 주시자마자 몇 개 기업이 좀 생각이 나긴 했습니다. 네.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좀 더 힌트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부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체적으로 이제 상승 재료가 좀 뚜렷한데 3분기 누적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연매출 이제 1,000억 원대 돌파가 가능하다는 전망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가 개발한 이제 구강 필름형 조현병 치료제가 지난해 이미 FDA 품목 허가를 좀 받아내면서 미국 시장 진출 모멘텀이 지금부터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고요. 1월 중순 이후에 이제 무서울 만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좀 더해지고 있는데 중소형주인 만큼 뭐 상승폭은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2,000원 지지 구간을 이용해서 1차 매수를 좀 준비를 할 수가 있겠고요. 1,850원대 형성된 중장기 이평선들이 지지선으로 좀 작용하면서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해 줄 텐데 오히려 하락 시 2차 매수 기회로 좀 삼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튼실한 모회사가 이제 국건이 좀 받쳐주고 있는 만큼 유보율은 좀 적지만 일단은 좀 배제를 해주셔도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높은 목표가를 좀 책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1차 목표가를 2,800원대 도달하는 부분을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 목표가를 높일지 아니면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보할지는 우리 이제 카카오톡 그 투자인 그 채널에 들어오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자문역의 시선 고정주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주가가 2,000원대이지만 목표가 2,800원을 뚫고 어디까지 비상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투자앵글 검색 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투자 예탁금 100조 원 시대, 김지연 자문역은 화장품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최근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114억 달러를 돌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6조 원이 넘는 화장품이 전 세계로 팔려 나갔다는 건데 또 여기에 우리 정부도 화장품을 수출 2강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섹터 산업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2025년도 산업별 수출 규모를 좀 보시면 반도체가 1,734억 달러 그리고 화장품은 114억 달러로 둘 다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갱신을 했는데요. 직접적인 이제 수출 금액에서는 차이가 약 15배 정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산업의 규모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 자체를 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출 규모가 10배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솔직히 반도체만큼의 역할을 바로 대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K뷰티의 수출 호조세는 확실하게 좀 유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화장품 업종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주가를 좀 보면 실적은 꾸준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도 이제 주가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좀 못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못 올라서 이제 관심을 못 받았던 섹터에 좀 가깝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K뷰티가 이제는 이제 잠깐 유행하는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점인데요. 미국 쪽을 보면 K뷰티가 이 메인 유통 채널 안에서 전략적으로 좀 다뤄지고 있고 일부 브랜드들은 이제 글로벌 기존 강자들과 비슷한 인지도까지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미국 오프라인 채널 확대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중동, 이 중남미 쪽으로도 시장 자체가 조금 넓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죠. 그래서 K뷰티가 이 반도체처럼 국가 산업을 단번에 좀 끌고 가는 이런 구조는 아니지만 그동안 주가가 좀 덜 움직였던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섹터 대비 재평가받을 여지는 충분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김지현 자문역님 말씀처럼 이제 규모와 이제 금액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고부가 가치와 이제 분산형 수출 산업으로 봤을 때 화장품 섹터가 반도체에 뒤처지지 않을 산업이라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K뷰티, 에스테틱 산업은 뭐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낮지만 이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트렌드 변화가 좀 민감해서 히트 상품이 좀 자주 출현을 하고요. 영업이익률이 또 상당히 좀 높습니다. 또 이제 경제가 둔화돼도 소비가 좀 줄어들지 않는 대표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로 좀 분류가 되죠. 그래서 지난해 이제 관세에서도 이제 무풍지대로 좀 분류된 이유도 또 이런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성과나 경쟁력도 이제 충분히 입증이 된 상태고요. SNS와 이제 쇼폼 기반의 이제 글로벌 직접 판매 D2C 시장도 좀 개화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화장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위탁 생산 방식의 ODM, OEM 기업들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죠. 이 ODM, OEM 기업들은 여러 브랜드를 동시에 보유한 것과 비슷한 구조잖아요. 하나의 브랜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 기업들에 투자하는 전략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브랜드냐 아니면 뭐 생산에 특화된 ODM, OEM 회사를 선택하느냐 이 질문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투자자의 성향의 차이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로서 이제 중장기적 성장성을 좀 보신다면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OEM 회사를 좀 선택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 라인을 좀 구축하기 위해선 막대한 자본금이 좀 필요하고요. 비교적 대기업들, 이제 덩치가 큰 회사들이 공장 설비를 좀 구축하는데 대기업들은 이제 변동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2, 3분기 이상 투자 기간을 더 넓게 책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ODM, OEM 기업에 투자하는 건 이제 여러 브랜드를 동시에 좀 담는 것과 좀 비슷한 구조라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좀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전체가 커질 때는 주문 물량이 같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도 좀 좋은 편이죠. 대표적으로 코스맥스나 이 한국콜마 같은 이 기업들이 이런 구조입니다. 반대로 이 브랜드 기업은 좀 다릅니다. 이 하나의 브랜드에 좀 집중하는 만큼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가 있고 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이미 좀 올라와 있다면 주가 레벨업도 더 크게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좀 정의해드리면 네. 나는 오로지 빠른 수익을 원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공격적인 단기 수혜를 좀 받는 뭐 달바 글로벌, 뭐 APR, 클리오, 토니모리 이쪽을 좀 투자하시는 것도 좀 방향이 될 수 있겠고요. 뭐 결국에는 이제 본인 그 투자 성향에 맞춘 선택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조의 안정성이냐 아니면 브랜드의 폭발력이냐 이 중에서 내 투자 성향에 맞는 곳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주들은 산업 내에서 역대 최대 실적 뉴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승 랠리에서 비교적 소외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일단 지금 구간은 뭐 고점을 절대 보지 않고요. 뭐 지금 증시 환경부터 좀 보면은 코스피는 이미 좀 5천을 넘겼고요. 네. 코스닥도 1000에서 뭐 1100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같은 지수 이제 중심 섹터들은 계속해서 좀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봐도 이제 알겠죠. 그런데 이제 화장품 섹터는 조금 다릅니다. 작년 4분기만 놓고 보면 시장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뭐 달바글로벌이나 이 코스맥스, 뭐 실리콘투 같은 종목들은 호실적 대비 이제 기간 조정이나 실적 발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받은 구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무조건 이제 저는 뭐 고점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 때마다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가 한 단계 위로 가고 있는 흐름이라면 화장품 sektor도 결국 이제 지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이 추가 반등도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덜 오른 그러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는 반드시 좀 봐야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점이란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좀 위험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뭐 개별 편차가 좀 굉장히 좀 큽니다. 현재 이제 대장주로 인식되고 있는 APR 여전히 이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데 뭐 클래시스나 뭐 케어젠, 낙폭을 좀 모두 다 만회하고 이미 상승한 기업들은 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핵심은 이제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되는 기업인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유럽과 중국 동남아 쪽으로 이제 매출 구조를 좀 넓혀가는 기업인지, 그리고 이제 마케팅 대비해서 매출 증가율이 더 높은지, 더 높다면은 또 얼만큼 더 증강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고점 논란은 시기상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증시가 불을 뿜을 때 화장품주가 잠시 쉬어갔던 만큼 반등에 따른 키맞추기 있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김지연 자문역의 1%의 시선으로 보는 시선 고정주를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시선 고정주는 오직 투자앵글 카카오톡 채널에서 단독 공개합니다. 투자앵글 네 글자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하신 뒤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화장품 관심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주 공개해 주시죠. 네, 화장품 첫 번째 관심주는 이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는 이제 K뷰티에서 해외 유통을 좀 책임지는 회사인데요.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는 많지만 이제 그 브랜드를 실제로 해외에서 이제 팔고 뭐 물류, 마케팅, 이 정산까지 좀 해주는 역할은 전혀 좀 다른 영역이죠. 실리콘투는 이 구조를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실리콘투는 이제 특정 브랜드 하나에 좀 의존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제 K뷰티 브랜드들이 이제 해외로 나갈수록 그 흐름이 통째로 좀 흡수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이 투매가 나오면서 뭐 하락폭이 조금 커진 건 맞습니다만 이후에 좀 몇 주 다시 좀 흐름을 잡아준다면 저는 다시 뭐 타점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리코투는 정리를 해보면 네. 이 단기 트렌드보다는 좀 더 길게 뭐 K뷰티 이제 글로벌 확장에 베팅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탑3 종목으로 가져와봤습니다. 화장품 섹터에서 첫 번째 관심주는 실리콘투입니다. K뷰티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유통 플랫폼 기업이고요. 지난해 매출 1조 원 달성 기대감에 이어 현재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6만 7천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관심주는 앞서 좀 얘기 드린 네. 기업인데요. 이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는 화장품 섹터 안에서 안정적으로 좀 성장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브랜드 성과에 따라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만 브랜드가 늘어날수록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 결국 이 ODM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이 코스맥스가 좀 있습니다. 요즘 K뷰티를 보면 대형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뭐 인디 브랜드 그리고 글로벌 신규 브랜드까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브랜드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이제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외주 생산, 즉 이 OD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브랜드 수가 늘어날수록 코스맥스 물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특히 이제 코스맥스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도 있고요, 중국, 뭐 동남아 등의 이제 글로벌 생산 거점도 이미 좀 갖추고 있어서 K뷰티가 해외로 확장될수록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는 어떤 브랜드가 뜰지 모르겠다는 환경에서도 이제 K뷰티 전체 성장의 수혜를 가장 안정적으로 좀 흡수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탑2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김재원 자문역이 선택한 화장품 두 번째 관심주는 코스맥스입니다. 지난해 해외 매출 10% 그리고 중국 매출 역시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제 자문역의 1%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선 고정주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시선 고정주는 오직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하는데요. 시선 고정주가 궁금하시다면 투자 앵글, 네 글자를 카톡 채널에서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김재원 자문역 시선 고정주 힌트 주시죠. 네, 힌트 먼저 좀 드리면 이 기업은 이제 K뷰티 안에서 가장 앞단에서 좀 매출을 만들고 있고 그 구조가 점점 좀 단단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미국, 일본 등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존재감을 가장 알리고 있는 앞단에 있는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은 제가 좀 잘 아는 편이라서 조금만 더 힌트 주시면 맞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선 고정주로 가져오신 이유 무엇일까요? 네, 이 종목을 시선 고정주로 좀 가져온 이유는 이제 실제 매출 흐름을 보면 먼저 화장품 매출이 해외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실적의 기반을 좀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 이제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좀 올라오면서 화장품 매출이 꾸준하게 좀 누적되는 구조가 형성이 되었죠. 여기에 이후 이제 미용기기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더해지면서 이 사업 구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입니다. 기기는 단순한 매출 확대보다는 이제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장품 재구매를 좀 유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 이 고객 락인 효과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는 매출이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화장품 중심의 이 반복 매출 구조 위에 이제 기기 매출이 얹혀졌다라는 점이 좀 굉장히 좀 특징인데요. 그래서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라 매출 안정성과 수익성도 함께 좀 개선이 되고 있죠. 특히 이 성장이 국내가 아니라 이 미국, 뭐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단순한 마케팅 효과가 아니라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실제 소비로 조금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실적의 질 자체가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 종목은 이제 K뷰티 안에서도 성장성, 뭐 수익성, 이 브랜드 경쟁력을 동시에 좀 증명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화장품 섹터의 핵심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탑1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탑3 리포트와 함께 이제 조금 이제 공략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매매 전략 시나리오도 같이 좀 드릴 예정이고요. 추후 이제 브리핑도 같이 좀 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이제 투자인글 채널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좀 받아가실 수 있게 좀 제가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이라는 탄탄한 본업 위에 이제 미용기기라는 날개까지 단 이 종목인데요. 김지연 자문역의 시선 고정주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톡 채널 투자앵글 검색하신 뒤에 친구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